늦은 밤 공기가 차갑다. 나 말고 직장인은 많을 텐데 거리엔 나와 몇몇 행인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정장을 입고 다니기에 그런진 몰라도 그 사복 차림 행인들은 야근을 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나는 정부계약 관련 계약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원가 계산을 수행하는 연구원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도 있다. 뉴스에서 언급되는 이슈들과 관련된 원가 계산도 여러 번 했다. 하지만 야근하고 늦은 시간 퇴근하는 지금 이 순간은 마냥 좋지는 않다. 집에 가면 가벼운 세면 정도 하고 바로 잠들겠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지나간다. 다음 날 눈을 떴다. 어젯밤에 원가 계산이 잘 안 되어서 고민하는 꿈을 꿨다. 어쩌면 그 꿈은 잠시 후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엉망이 된 머리를 정리하고 출근한다. 집을 나서고 5분 정도 걸어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 안에서 어제 야근했지만 끝내지 못한 부분, 확인을 다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 가서 오피스텔 연결 출구로 나온다. 낡은 오피스텔이어서 지하철 출구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볼 때마다 신기하다. 일 생각을 하면서도 야근했지만 수당이 안 나오는 이런 곳에 계속 다녀야 될까 생각하며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고 복도에 보이는 방 중 가운데 방으로 들어간다. 왼쪽 방은 학술팀, 오른쪽 방은 방산팀이다.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테이블이 나란히 있다. 마치 학교 컴퓨터실 같은 풍경이다. 좁은 공간이기에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다. 내 자리는 문과 가장 가까운 오른쪽 맨 앞자리다. 오른쪽은 앞에서부터 나, 과장, 이사, 왼쪽은 주임, 대리, 실장이다. 정면으로 보이는 문을 열면 원장실이다. 안녕하십니까? 원장은 경영학 박사의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무난한 스펙이다. 가끔씩 저녁에 짜장면 먹고 가라고 야근 눈치 주는 거 제외하곤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 단가랑 비율만 현재 기준으로 바꾸면 되니까 오늘 안으로 끝내. 예, 알겠습니다. 실장은 연구원의 표면적인 에이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 같은 아래 직원이 무언가 물어보면 제대로 답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원가 분석사 땄으면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 자격증 따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면 내가 차리지. 뭐하러 직원으로 있을까? 대리님, 도면 이 부분 길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조형물에 대한 설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적산을 하고 있는데 도면의 길이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캐드를 사용할 줄 아는 대리한테 부탁했다. 잠깐 기다려. 캐드로 재보고 알려줄게. 대리는 토목기사이고 공사원가를 주로 전담한다. 본인이 얘기한 적은 없어 확실치는 않지만 전문대 출신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사실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능력만 있으면 될 일이다. 나라고 엄청 좋은 대학교 나온 건 아니니까. 연구원님, 이 표 서식에 인원들 급여 내역 써보면서 월별로 입력해주세요. 아, 이거는 나중에 하시고 이거 재본안 보고서인데 이 주소로 우체국 가서 보내요. 예, 알겠습니다. 주임은 계약 금액 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수평적인 문화가 있어 가까운 선임들은 존대해준다. 물론 임원 중에서도 존대하는 분이 가끔 계시긴 하지만 많진 않다. 과장님, 저 우체국 갔다 오겠습니다. 법인카드 줄 테니까 교통비 이걸로 내.
우체국은 연구원에서 무려 3정거장 정도 가야 된다. 내 출퇴근길하고 비슷한 거리이다. 과장은 총무 업무를 맡아서 하고 문서 작업이나 전화 응대를 주로 하는 것 같다. 나는 자차도 없고 면허도 없다. 그렇다고 법인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사실 지하철을 타고 우체국까지 가는 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우체국으로 가는 것이 뭔가 기분이 묘하다. 주인에게 건네받은 보고서는 법원 감정 보고서이다. 수신이 법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우체국에 도착했지만 사람들이 많아 번호표를 받고 한참 기다렸다. 벌써 시각은 오후 5시를 향해 가고 있다. 기다리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든다. 때려쳐야 하나, 다른 곳 알아볼까 하면서 폰으로 채용 사이트를 보기도 하고 인터넷 뉴스도 본다. 우체국에 있는 우편요금표도 눈에 띄어서 한번 본다. 원래였으면 눈에 띄지 않았겠지만 직업병인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연구원에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다. 내 자리는 연구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면으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누구 어디 갔냐고 많이들 물어봐서 당황스럽다. 나는 일에 집중할 때는 주위가 보이지 않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 그건 알아야지 하면서 핀잔을 준다. 여기 입사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주변 사람들은 어느 햄버거 가게 알바가 더 많이 벌겠다 하면서 빨리 이직하라고 하지만 나에겐 이 일이 현재까지는 가장 맞는 것 같아 리스크를 지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간섭 크게 안 받고 주위 신경 많이 안 써도 되고 혼자 일할 수 있는 게 좋아서 이 업계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할 때는 당장 때려치고 싶다. 초인종이 울린다. 손님이 온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계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그러면 차 주세요. 실장이 따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과장이 일어나 손님에게 드릴 차를 준비한다. 이번에 이 물건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할 건데요. 손님은 제품 샘플을 가방에서 꺼내 탁자에 놓는다. 실장과 손님의 얘기를 뒤로 들으며 작업을 했다. 내 자리 왼쪽에는 커피가 담긴 컵과 물까지, 물가 변동 관련 책들이 있고 정면에는 급여 내역서와 미처 치우지 못한 어제 원가 계산했던 거니 견적서가 놓여져 있다. 물가 변동 책은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산 건데 솔직히 눈에 들어오진 않는다. 시중에 있는 책들 중 가격이 저렴한 책들은 그냥 개론적인 간단한 서술이 있을 뿐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 대부분 관련 서적들이 절판되어 중고로 사려 한다면 부르는 게 값이다. 아까 말했듯이 오른쪽 옆반은 방사능가를 담당하지만 사실 무늬만 옆반이고 나도 방사능가 업무를 한다. 그렇다. 공가는 발라도 나는 제조원가도 하고 공사원가도 하고 방사능가도 한다. 좋게 말하면 멀티플레이어지만 잡부이다. 아마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보통 인부 노인보다 적게 받을 거다. 희만연구원의 작년 매출액은 10억 정도, 단기순이익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분명 과거에는 적자였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비영리법인이어서 돈을 적게 버는 거 아니냐는 착각을 한 적 있지만 농종업계에서 잘 나가는 연구원들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그래도 20년 넘게 존속해오고 있는 것을 보면 원장이 대단해 보이기도 한다. 저녁에 탁자에 신문지 깔고 짜장면 먹을 때 모양 빠지는 게 흠이지만 증빙으로 받은 건설업체 직원들 급여 명세서를 보면 부럽기만 하다. 상여도 꾸준히 나온다. 물론 가끔 사무직은 나랑 비슷하거나 못 버는 인원도 있긴 하지만 그걸로 미안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구원 총 인원은 15명이라 하지만 상근 인원은 10명도 안 될 것이다. 보고서 제출문에 보이는 얼굴 본 적도 없는 박사들이 나머지를 채우고 있다. 모르는 사람들 도장을 대신 찍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진다. 연구원 홈페이지는 대놓고 만들다 말았다. 흔한 홈페이지 무료 제작 툴을 쓴 것 같은데 분명 누군가가 홈페이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발의하고 만들어보다 도중에 때려친 것 같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돈 주고 홈페이지 제작을 맡긴 게 저거라면 완전히 호구당한 거다. 그냥 연구원 연락처가 있는 페이지만 있을 뿐이다. 홈페이지를 이따위로 만드는데도 용역을 주는 곳이 있는 게 신기할 정도이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으로 끝난다. 현관문은 흔한 아파트 현관문과 같은데 도어락이 없어 놀랍게도 열쇠로 열고 잠근다. 주말에 나와 일하려면 열쇠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닭장 같은 근무 환경에서 결과물이라는 달걀을 낳는 닭대가리 중 하나가 나다. 희망연구원은 물가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몇십만 원 하는 구독료 내는 것도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물가지 책 페이지를 일일이 넘겨서 찾아야 한다. 나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느 정도 방법을 찾았다. 물가지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면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검색을 하면 단가조사할 해당 품목이 대강 어느 부분에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을 참고해서 책으로 찾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나야말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된 융합형 인재가 아닐까? 퇴근 시간이 됐고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퇴근해야 되는데 저 인간들은 왜 퇴근 안 해서 나를 눈치 보게 하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실장이 나를 불렀다. 이거 수식 왜 틀리게 해놨어? 이딴 식으로 할 거야? 내가 엑셀 속의 함수인 서브토텔로 적용시켜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중간에 썸으로 수식을 수정하니까 금액이 다르다. 자기가 멋대로 바꿔놓고 나한테 틀리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설명해주면 쓸데없이 어려운 함수 쓰지 말고 간단히 쓰라고 한다. 능력 없는 주제에 시대운으로 쉽게 취업한 빡대가리가 말은 쓸데없이 화려하게 자기가 전부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할 줄도 모르는 일 받아놓고 떠넘겨놓고 잘 안되면 남 탓한다. 예, 수식 수정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생각했다. 지는 완벽한 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라던가 실수가 없다면 어떻게든 트집 잡을 것 찾아내서 지적질하면서 자기는 잘못 없다고 책임 회피하려는 쓰레기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도록 짓밟아주겠다고, 미래의 당신들 모두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두고 봐라. 조만간 실력으로 밀어줄 테니까. 날 깎아내리려고 별짓을 다해도 당신들만 이상한 인간들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테니까.